네, 안녕하세요. 브라스코의 루카 부장입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아파트는요, 바로 성남 복정 그 신혼희망타운 A2 블록과 A3 블록을 일단 평면 분석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우선 이제 저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브라스코 가구라는 데는 이제 저는 가구를 제작하는 공장이고요. 저희가 원래는 B2B를 하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들 B2B가 뭔지는 아시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가구 브랜드의 물건을 OEM, ODM 생산해주는 이제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브라스코라는 곳이 왜 생겼냐면, 저희 소재지가 동탄 쪽에 있습니다. 공장은 동탄 말고 이제 이런 경기도 광주나 경기도 팔탄 여러 군데 위치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장을 한 8년 전부터 냈어요. 왜 그러냐면, 이쪽 동탄 신도시에 있는 이제 신도시 아파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축들이 기존에 있는 가구들이 사실은 잘 맞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공간이 이제 협소하다 보니까, 만약에 아이들 방으로 따졌을 때 뭐 붙박이가 1번이다, 그 다음에 침대가 2번이다, 그리고 책상이 3번, 뭐 책장이 4번이다 하면, 보통 84타입 정도 되는 34평 정도 되는 큰 평형대는 솔직히 그 1, 2, 3, 4번이 뭐 어느 브랜드에서 사든 잘 맞아요, 배치가. 근데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신혼희망타운은 작으면 한 46타입, 43타입, 크면 한 55타입, 심지어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25평, 59타입에도 공간이 미치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브라스코가 신혼희망타운 쪽에 굉장히 인기가 많아진 계기가 된 게, 바로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옵션 영상을 저희한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애초당초 청약을 할 때부터 옵션을 고르기 전에, 부장님 이거 어떻게 뭐를 골라야 되나요? 이런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아직도 그 영상이 있거든요, 저희 채널에. 그 옵션을 어떻게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가성비가 있냐 없냐 이거를 분석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더니 사전 점검하기도 전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도 특히 좀 젊은 소비자분들은 저희 쪽에 많이 오셔가지고, 그 아파트는 아직 지어지진 않았지만 그 레이아웃을 좀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바람에 바로 과천 신혼희망타운 그 S3, S1 이쪽에는 과천까지도 그 여파가 지나가게 돼가지고, 어느덧 저희가 뭐 대형 평형 타입들 물론 많이 들어가지만, 특히 소형 평형대 그분들이 이제 어떤 수납에 대한 욕구라든지 뭐 어떤 아이들 방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장님 기존에 있는 저희가 H4, L4에 들어가는데 붙박이를 집어넣으니까 침대를 옆으로 놔야 돼서 책상이 안 들어가게 됐어요. 막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점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과천에 있는 두 개 신혼희망타운이랑, 그리고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신혼희망타운에서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많은 분들의 집을 그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꾸며드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성남 복정 A2 블록과 A3 블록, 나아가서는 금토지구까지 아마 28년도인가? 그쪽에서도 저희 아파트 분석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요청들이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녁 12시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A2 그리고 A3를 취합해가지고 그 평면도에 대한, 그리고 이런 옵션에 대한 그런 설명을 좀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면 타입부터 보시죠, 여러분.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쪽에 성남 A3 블록, 그 다음에 이쪽 복정 A2 블록 이렇게 두 군데가 이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8호선에서 가깝네요. 여기 남위례역. 자, 일단은 두 개의 아파트인데 같이 묶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대 정보를 한번 보면, 어쨌든 오늘은 이제 평면 분석하는 날이니까 지금 먼저 A2 블럭에 있는 걸 보면 여기 46A 타입 있고 55A 타입 64세대, 이게 우리가 말한 4배 구조. 그 다음에 55B 타입 75세대, 그리고 55C 타입은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55A 타입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A3 블록을 보시면요, 똑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타입이 55A 50세대랑 55B 160세대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하는 일은 바로 모델하우스를 보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보면 사이버 주택전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55A하고 55...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고객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가상체험관으로 실제 시공되는 세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소리를 끌게요. 지금 보시면 55A하고 55B가 있는데 어차피 지금 똑같습니다. 신혼희망타운들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는 오늘 A3 블록 말고 A2 블록에 여러 개 평면 타입이 다 나와 있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도 지금 49A, 55A, 55B 그리고 55C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요거 토대로 제가 단락을 한 8개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즉 49A의 평면도를 설명하는 거랑 VR을 설명, 또는 55A, 55B, 55C.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간에 4가지 타입을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A3 블록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이 영상을 같이 보셔도 돼요. 네.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금 46A 타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A 타입, 우리 쉬운 4세대를 위한 분석을 시작할게요. 자, 우선은 방이 하나가 지금 옆구리에 없어서 그렇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4베이 구조는 아니죠. 왜냐면 이제 4베이라는 거는 방 4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구축 3베이 구조가 아니라 가장 이쪽 어떤 환기라든지 어떤 채광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판교 희망타운의 46A 타입은 굉장히 잘 빠진 구조예요. 하지만 이제 작기는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죠. 하지만 희망타운이 이제 신혼 희망타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굉장히 구조가 넓게 빠졌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어떻게 보면 25평 즉 5구 타입만 하더라도 이 안방이 굉장히 작아요. 이 안방이 굉장히 작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베란다가 있는 순간에 정말 이도저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미 과천과 이제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신혼 희망타운에서 정말 놀랬던 거는 이쪽에 붙박이가 엄청 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섹션을 제가 차례대로 이제 나누기 전에 가장 큰 관심사들, 가장 저희가 브라스코가 이런 신혼 희망타운을 홈스타일링을 했을 때 가장 반응이 좋았고 가장 심각했던 곳, 그게 뭐냐면 바로 주방에 있는 수납이 굉장히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붙박이와 화장대의 관계, 드레스룸을 과연 나눠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관 팬트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이들 방은 아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아이방에 있는 구조 자체가 붙박이와 침대와 책상, 책장이
과연 다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거를 소위 다 때려박을 수 있는지, 이게 항상 관건이었어요. 근데 46A 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실 이 판교 쪽이라든지 과천 쪽에는 다루지 않았어요. 다 55 이상만 다뤄봤기 때문에 이번에 46A 타입은 그냥 개별적으로 제가 처음 분석을 해드리는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 문제인 문제보다는 섹션인 안방 쪽을 얘기하면 먼저 이 침대 위치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침대와 붙박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46A 타입 분들은 저희는 패밀리 베드를 쓰고 있는데 이걸 이쪽에다가 놓게 되면 여기 붙박이를 가다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간혹 가다가 이 붙박이 안쪽으로 이제 침대를 넣으려고 하는 경향인데 그거는 제가 정말 비추합니다. 자, 이랬을 때 먼저 46A 타입의 옵션을 한번 볼게요. 과연 여기서 어떤 행동들이 나오는지. 자, 먼저 현관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이거는 뭐 고르시는 분들은 알아서 고르셨을 테고, 거실 아트월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제가 만약에 여기도 그 옵션 영상을 저한테 의뢰를 했더라면 저는 이 선택 2번은 무조건 하라고 했을 거예요. 집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일단은 줄눈의 숫자가 좀 적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아트월이 깨끗하게 2장짜리로 돼 있다 보니까. 거실에 간접 조명을 하신 분들은 계시고 안 하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이거는 제가 조금 비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저희 브라스코 홈스타일링 팀에서도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실링팬과 함께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제가 시작하려고 했던 침실 1, 즉 마스터룸에 있는 붙박이 얘기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얘기들이 조금 심각해져요. 기본형으로 그냥 가져가신 분들이 유리하세요. 왜 그러냐면 건설사에 있는 선택 옵션 같은 경우는 화장대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옵션에 슬라이딩 붙박이가 3통짜리 또는 이렇게 4통짜리 이렇게 이제 좀 나눠지게 되면서 아마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이 따로 파생이 되면서 이렇게 문이 달려있는, 우리 기본형은 문이 달려있고요. 다른 선택지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시스템 행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확실히 기본형이 조금 더 유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제가 봐드리면 어떤 거를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 이 부분, 이 안방 부분을 보셨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문이 달려 있거나 여기에 그 드레스룸으로 만들거나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가장 저희 과천에서부터 판교까지 많이 하셨던 그런 행태는 뭐냐면, 이게 참고로 저희 브라스코 그 유튜브 채널이고요. 여기 들어보시면 실제 소비자 집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다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대표로 이걸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마이너스 몰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딩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건설사나 어떤 기성 가구들은 어떤 형태로 많이 들어가냐면 붙박이가 이런 형태로 보이죠? 이런 몰딩들이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 몰딩이 뭐냐면 이런 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위에 있는 공간은 죽고 밑에 있는 공간만 어떻게 보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사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사실 내부가 좀 작은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 옵션을 골랐을 때 내부가 좀 작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딥하게 설명을 드리고, 심지어는 천정고가 높은 집에 들어갈 경우에는
심지어는 이런 일들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기가 좋진 않아요. 이렇게 서랍도 외장형으로 작은 방이 아닌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놓은 걸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이제 브라스코 쪽에서는 이런 틈이라든지 몰딩을 지향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그냥 마침 이게 하나의 벽인 것처럼 이런 형태로 이렇게 깨끗하게 건서사하고 같은 색상이나 그런 자재로 이런 식으로 뭔가를 좀 깔끔하게 천장고가 높아 보이게 하는 그런 행동을 좋아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자세히 보시면 깔끔하죠, 여러분.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이렇게 넣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서랍을 저희가 굉장히 깊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이쪽 신혼희망타운에서 설치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이 결론적으로는 다 이렇게 마감도 끝까지 다 치고, 이 아예 겉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중간에 끊어버렸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길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저희 붙박이를 추천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예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평형대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많이 하셨냐면, 제가 이쪽 판교 대장지구 말고 가장 이 신혼희망타운의 첫 붙박이를 설치 들어간 그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집이 지금 바로 이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손 떨어도 되니까 우리 지금 사모님께서 제 카메라맨 해주고 계세요. 제가 PD님을 다 데리고 다니진 않으니까 이 늦은 시간에. 일단은 지금 붙박이 원래 말씀하시길 두 분 다 보시면요, 안쪽까지 이렇게 쭉 들어가게 이렇게 됩니다. 하니까 아까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 위쪽에 있는 부분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런 공기청정기라든지 이런 거를 결국은 다 이렇게 비껴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안쪽으로는 이 서랍이 조금 깊어요. 저에게 서랍이 굉장히 깊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화장대면 화장대, 뭐 스타일러면 스타일러, 이거를 이제 안 보이는 쪽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이게 마침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성 가구보다 좀 더 저렴하게 깔끔하게 마감도 결로 안 생기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춤 제작으로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싸제 가구들처럼 그냥 껴놓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거의 인테리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붙박이 쪽은 이제 어떤 거를 제가 그러면 추천을 드리냐, 일단은 집집마다 좀 다르겠지만 이쪽이 침대가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건 박수를 쳐줘야 돼요, 건설사. 거실의 폭만큼 침실의 폭이 넓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요 깊이가 한 3,600, 3,500, 심지어 3,300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붙박이에는 저희는 무조건 630으로 잡습니다, 안방은. 기존에 있는 옵션들은 막 600, 580 이렇게 나온 경우도 많은데, 안에는 옷이 돌아가요. 이 이불이 튀어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630으로 잡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저 사람은 630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그건 뭐냐면, 바로 3700에서 우리가 630이라는 그 붙박이를 빼면 3m70이라는 그 공간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즉, 붙박이를 어떤 분들은 저희는 옵션으로 슬라이딩을 했어요. 저는 어차피 어디서 슬라이딩을 하겠어요. 슬라이딩은 여러분,
기존에 있는 여다지보다 10에서 12cm가 더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무조건 마이너스 몰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하신 분들이 다 위에가 몰딩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문을 여는 게 부담스러워서 슬라이딩을 했는데 부장님 말대로 여다지로 하게 되면 너무 좁아지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슬라이딩을 할 정도로 문이 안 열릴 정도로 좁은 곳이면 애초당초 붙박이를 하지를 않아요. 이쪽에다가.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침대를 이렇게 놓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그 베란다가 없다는 게 그게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풍수지리고 뭐고 저희 소비자들은 바로 이런 형태로 침대를 놓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지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붙박이를 하게 되면 바로 요 공간이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해주는, 방이 넓어 보이냐 안 넓어 보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가 보여드리냐면 바로 여기에 예시가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영상 중에서 완성된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형태로 이 붙박이와 침대 사이는 이 공간이 넓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좁아지는 거고.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46A 타입 치고는 사실 A를 왜 붙인지 모르겠다. 그냥 46 타입이라고 해도 되는데 46 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침대를 만약에 놓는 순간에 굉장히 큰 공간이 나옵니다. 이 붙박이 사이에서 문 여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자, 여기서 이제 브라스코의 두 번째 제안.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이 안에 화장대를 놓거나 심지어는 옵션으로 할 경우에는 붙박이가 가다가 이쪽에 화장대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제발 화장대를 이쪽으로 빼지 마세요. 지저분한 거 다 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공간이 화장대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이 공간에다가 화장대를 우리 신혼 희망타운 판교 대장지구에서 많은 분들이 그랬듯이 제가 제일 좀 똘똘한 소비자분이 굉장히 머리를 잘 쓰신 분이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이 이 화장대를 정말로 기분 좋게 디자인을 하신 분이세요. 이분을 지금 다 따라하고 있답니다. 지금 바로 이 집. 네, 이런 형태로 한번 잘 볼까요? 그치, 이런 식으로 붙박이를 계속 들어가고 내부 구조는 상관없이 가고 바로 요 공간에 이런 식으로 화장대를 집어넣었어요. 이분이 굉장히 수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것도 입식으로. 여러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이쪽이 안방이고 이쪽이 이제 드레스룸 안쪽 부분에 이게 이제 그 왼쪽 옆구리인데 여기에다가 이분이 이런 식으로 서랍은 깊게 했고, 이건 한번 소리를 들어볼까요? 쉽게 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일반 수납장보다는 어떻게 보면 좁단 말이야. 이걸 좁게 했어요. 근데 우리 서랍이 끝까지 나오죠. 네. 끝까지 다 나와서 손 빼기도 너무 편하고 좀 깊이를 좀 깊게 했거든요. 10cm인가? 18cm. 그러면 이게 사실은 두 배로 된 서랍 얇은 거랑 똑같이 들어갈까? 근데 이게 훨씬 넓어요. 아, 왜냐면 높이가 네, 헤드 스페이스가 네, 없으니까 네. 로션통 같은 것도 들어가. 그런 거. 네, 전 싫어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거 다 디자인을 우리 선생님이 네. 하셨고. 저는 밑에 이거 빼버렸네. 네, 오공선반으로 넣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조명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그 보조 선반으로 하셔가지고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다가 화장대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뭐 중문을 달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뭐 이거를 드레스룸으로 만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 부분이 애매한 공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문이 또 이쪽으로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붙박이를 끝까지 가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여러분들 46 타입은 뭐가 모자라냐면 팬트리가 모자랍니다. 수납이 모자라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겉에서 봤을 때 어떤 그런 그 붙박이의 모양은 똑같은데 속 내부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옷을 집어넣는 용도로 쓰고, 이쪽에는 가방이나 트렁크나 뭐 아무튼 뭐라고 하지, 이런 그 팬트리 개념으로 쓰되 겉에 있는 뚜껑은 똑같이 달면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방 칸을 넣으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다못해 책장을 넣으셔도 돼요, 조그맣게. 그래서 결국은 이걸 이렇게 디바이딩해서 여기는 화장대, 여기는 좀 멀티 용도로, 그리고 이쪽은 붙박이를 길게 해버리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침대는 오히려 이쪽 방향으로 놓게 되면 굉장히 넓은 그런 공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안방 쪽에 설명 길었는데 이쪽이 어떻게 수납이 잘 되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침실 2로 넘어갈게요. 이게 이제 아이들 방인데, 이때 이런 옵션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붙박이 옵션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은 안타깝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옵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선택 6-1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부장님? 저희 어차피 애기가 옷이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판교대장지구하고 과천에 있는 신혼희망타운 우리 입주 예정자분들이 어떤 사고를 쳤냐면 정말로 머리 좋은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작은 장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상 이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게 끝까지 가지가 않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세히 보시면 이런 식으로 꼭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될 바에는 제가 한번 모델하우스로 한번 넘어가 버릴게요. 자, 안녕하십니까? 사이버 주택전 46 타입으로 넘어갈게요. VR 보기. 자, 보면 작은 방으로 한번 갈게요. 근데 여기 사이버 모델하우스에는 이게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러면 아까 차라리 다시 제 자료 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갈게요. 자, 이걸로 설명해드려요. 항상 이런 식으로 요 공간이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통이, 즉 두 통인데 문짝 4개라고 하죠. 4짝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코드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과천하고 판교 분들이 이게 너무 아쉬우니까 이 공간이 이걸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참고로 좀 특이한 곳인 게 몬테소리 그 교구장 집어넣으려고, 장난감 박스 집어넣으려고 한 건데 요거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스위치를 옆구리로 돌리는 이런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침대를 이쪽에 놨을 경우에 문이 안 열리는 걸 대비해서 밑쪽은 슬라이딩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기도 할 거예요. 아마 46 타입은 이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신혼희망타운에 맞는 그런 붙박이를 제작을 한 거죠, 입주민들이. 똑같은 타입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 그대로 서랍도 지금 보시면 저희 거는 끝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나와요. 저희 매장에 있는 샘플 실물을 오셔서 이렇게 열어보신 분들은 입이 쫙 벌려집니다. 왜냐면 항상 이 서랍이 나오다가 마는 게 아쉬웠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보통은, 자, 이게 우리 희망타운의 중간에 있는 방, 완전히 좁은 방이 있어요. 나중에 55A 거기에 들어가는 붙박이입니다. 전국 유일하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위치 옆으로 빼는 이 특별 무기를 많이 했고, 뭐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는 슬라이딩 하지 말라면서 왜 여기서는 또 슬라이딩 하냐.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슬라이딩으로 하되, 이것도 거거 익선이라고 옆구리로 스위치를 빼서 조금이라도 옷을 더 걸 수 있게끔 한 게 인기였죠. 그리고 이왕 하는 김에 또 만약에 스위치를 뺄 필요 없다 이럴 경우에 이제 거울까지 달아서 이렇게 측면 거울을 다는 게 가장 인기가 좋습니다. 집이 크면 이렇게 하겠는데, 이제 저희는 뭐 이런 형태도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깔끔하게 최대치로 이렇게 그냥 다 쓰자라는 게 저희가 추천도 많이 드렸고, 입주 예정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작은 방 같은 경우는 이쪽이 바로 그 붙박이를 아예 좀 크게 해가지고 아이들 2명치 옷도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이고, 밑에 이제 슬라이딩을 넣었던 이유는 침대를 2개를 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아예 문이 안 열리고 슬라이딩으로는 또 하기 싫으니까 위에는 열고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만약에 이제 아이가 1명인 곳에서 서재를 제대로 짜고 싶다 이럴 때 이제 바로 저희가 이 러빈홈이라는 저희 브라스코에만 있는 맞춤형 서재를 선봤는데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방 서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런 형태로 아예 끝까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답답해 보이는 게 아닌 게, 보통 기성 가구들이 이렇게 낮고 이 위에다가 또 멀티박스나 장난감 박스, 젠가 이런 거 올려놓는 게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이게 지금 다 참고로 신혼 희망타운의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각자 니즈에 맞춰서 이게 4가지가 다 같은 형태로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굉장히 많이 짰어요. 그래서 가격은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줄 서서 샀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게 여러분들의 방 크기 정도인데, 침대와 붙박이와 책상과 책장이 같이 들어가는 형태는 실제적으로는 기성 가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지금 인기가 많았던 건 이 기역자 책상이에요. 아이들이 책상이 하나면 학원 숙제를 교자상에서 하더라고요. 왜냐? 책상 하나는 금방 어지럽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아이들이 있는 집은 책도 중요하지만 아니면 이런 전자피아노를 처박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매립시킬 수 있게 해드렸고, 근데 이 형태가 가장 인기는 좋더라고요. 왜냐?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여기다 거울을 붙이면 화장대 용도도 되는 거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PC 하나 올려놓고 여기서 숙제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이런 기역자 형태가 좋은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중앙에 밑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다가 PC를 넣든 의자를 대각선으로 넣든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그런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 책장들이 위에까지 이어짐으로써 굉장히 책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납형 침대와 같이 아예 같은 자재로 이렇게 꾸미는 게 하나의 유행이 돼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 쪽에 반포 쪽, 서초 쪽에 있는 이런 뭐 개포자이나 신반포자이 이런 데도 5구 이하에 있는 집들은 지금 거의 다 이런 형태로 어떤 서재를 이렇게 아예 맞춤으로, 그 건서사와 같은 포그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맞춤으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역자 형태의 책상을 대학생 때까지 쓸 수 있도록, 요거는 지금 분당하고 강남 쪽에서 유행하는 게, 이게 독서실 용도로 아예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옆구리에다가 책상을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예요. 딱 보이죠? 독서실 모양으로. 네, 이렇게까지 잡을 필요는 없는데 애들은, 그죠? 이건 참고로 저희 아들 방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태로 이런 식의 구조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침대와 책상과 이게 한 몸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 인테리어 하지 않고서는 기성 가구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희 딸내미 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옆구리에 거울을 하나 세워서 이제 화장대 겸용으로
2-in-1을 만들어준 거죠. 이 친구한테. 그리고 이제 이런 수납 침대는 하나의 필수 요소가 된 게 여기를 이불도 집어넣고 아무튼 간에 이 수납 침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자재를 이렇게 세트로 붙박이와 맞추는 게 하나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잘 가려졌는데 붙박이, 침대, 책상, 책장 이런 식으로 한 세트로 컴팩트하게 들어가서 아예 아이가 이 안에서 안 나와도 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한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형제 2명을 앉혔을 때 책상이 2개가 필요한 특수한 경우인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지금 다들 어떤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정답은 없고 이게 제 알파룸입니다. 참고로 저는 방 다행히 하나가 남아서 이런 식으로 서재로 꾸며드렸어요. 우리 자제분 아이들을.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이 러비놈이라는 제품이 바로 이렇게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기성가구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이방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자 그럼 이제 다른 부분, 이제 소파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놓는 거는 자유지만 은근슬쩍 이제 TV와 소파 간의 거리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것보다 소파 같은 경우는 입주 후에 구매하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바는 뭐냐면 저희 브라스코 채널을 이거를 누르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를 누르면 이제 저희 채널 쪽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 브라스코 채널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재생 목록을 눌러가지고요, 여러분 재생 목록 그리고 소비자 리뷰 후기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요거를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 소비자 후기들이 쫙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다른 거 말고 그냥 신혼 희망타운들 것만 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집하고 정말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놨는지 뭐 이런 25평형대라든지 뭐 이런 23평형대에 있는 이런 집들을 잘만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46A 타입의 이제 주방 쪽으로 넘어갈게요. 가장 제가 신경을 많이 쓰는 거는 바로 주방입니다. 자, 이 주방은 수납이 없고요. 옵션을 한번 볼까요? 냉장고장은 사실 문제가 안 되고 아일랜드 옵션이 다행히 없네요. 이 아일랜드 옵션이 뭐냐면 말 그대로 아일랜드를 다는 순간에 사실 식탁을 놓는 자리가 유실됩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는 여기다가 아일랜드를 놓을 거예요. 이렇게 아일랜드를 놓으면 식탁을 놓을 경우 이 팬트리로 사람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고 아일랜드를 이쪽에다가 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 발코니에 문이 보이는지 모르는데 이 문은 무용지물입니다. 솔직히 이거 벽으로 했어도 되는데 유리로 했단 말이야. 여기로 사람이 못 지나가. 무조건 이 문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은 요 공간 안에 수납과 식탁이 동시에 놀아야 된다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냉장고 동선까지 살리면서. 자,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어디를 들어가야 되냐면 사이버 모델하우스로 들어갈게요. 자, VR 보기. 자, 주방 쪽으로 한번 갈게요. 자, 제가 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문은 무용지물이에요. 일로 사람이 이렇게 점프해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 문을 이쪽으로 열고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 문만큼은 뭐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식탁을 놨단 말이에요. 식탁을.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 공간이 여러분, 요 공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좁진 않아요. 예. 근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액자를 놓는 게 뭐 하는 짓이야.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거는 반대하고 이제 요거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브라스코 쪽에 플로팅 선반이라는 거를 제가 신혼희망타운 때부터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아쉬운 거는 이거보단 지금 좁죠. 그죠? 여러분, 현저히 좁은데 그래도 3칸 정도라도 이 플로팅 선반을 다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부분하고 비슷한데 저희가 지금 46 A타입이기 때문에 더 좁은 거거든요. 여기서 멈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이게 넓은데 여기서부터가 팬트리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유효 면적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안에 식탁 하나만 놓는데 아까 모델하우스에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다가 그냥 식탁을 이렇게 하나 놓은 거야. 쥐꾸리만한 거. 그리고 말도 안 되게 여기다 무슨 액자를 하나 이렇게 걸어놨어요. 액자를 걸어서 뭐예요? 이쁘지도 않아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런 플로팅 선반 하나만 하더라도요, 굉장히 수납이 잘 되고, 저는 심지어는 이 생각까지는 했어요. 차라리 여기에 소형 아일랜드까지 하나를 짜서 이쪽에는 로봇 청소기가 나오고, 이쪽에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두꺼우면 어쩔 수 식탁이 좁아지는데 뭐 필요에 의해서는 이걸 좀 두껍게 해가지고요, 저 반대 방향에 렌지대라도 하나를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고, 이 위에를 이제 상판을 올려가지고 아일랜드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아일랜드처럼 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를 하나를 놓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 이제 식탁을 냉장고 동선에 허락하는 만큼 하나를 이렇게 놓는, 이런 방식으로 꾸미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뭐죠, 부장님? 이쪽은 팬트리 문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번 쭉 보여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팅 선반을 다는 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게, 이걸 이렇게 좁게 하면 이쪽하고 이쪽하고 옵션처럼 보이게 똑같이 연장을 하는 동시에 뭔가를 여기 식탁에 방해는 주지 않거나, 아니면 아일랜드 하나를 짜지만 위에는 공간도 사용하는, 액자보다 100만 배 낫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많이들 합니다. 이게 이제 아마 55A 타입에서 제가 설명드리면요, 이게 가장 해답적인데, 우리는 지금 55A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46 타입에 맞춰서 제가 보세요. 이거는 55B에서 많이 하는 건데, 이건 어차피 그들에게 설명 주는 거고, 우리 46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서 이쪽이 팬트리 문이니 이렇게 3칸이든 4칸이든 아무튼 이 식탁 폭 위에는 플로팅 선반 하나를 하고, 필요에 의해서 밑에 하부장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살짝 좁으면서 긴 아일랜드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저한테 와서 상담을 드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쪽으로 한번 표시를 해드리자면, 여기에 플로팅 선반을 이렇게 하나를 달고, 밑에도 간접 조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거보다 긴 식탁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식탁을 놨으면 좋겠어요. 그게 돼요, 부장님? 될 것 같아요. 이 팬트리를 자주 열지만 않으면 이쪽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에 그럴 경우에는 위에 플로팅에 밑에까지도 하부장 하나를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정말 깔끔하죠. 그럼 홈바 하나가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사전 점검 때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여기 이 그래프 상으로는, 이 모델하우스 상으로는 함부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 공간도 이 동선도 무시를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보다는 이렇게 길게 놓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왠지 제가 사전 점검 때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팬트리까지 씹어 먹으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형태를 왠지 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려드리자면, 여기 위에 플로팅 있죠? 여기 밑에도 하부장 하죠? 또는 이쪽에다가 아일랜드를 아예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를 집어넣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가능성은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주방 쪽에 플랜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이 플로팅 하나는 공동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식탁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또는 식탁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플로팅을 하고, 살짝 아일랜드를 하나를 이렇게 해서 플로팅을 집어넣어서 여기로 이렇게 식탁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케바이케이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 해야 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46A 타입은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주방 쪽에 어떤 수납을 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확보를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쪽에 붙박이를 좀 길게 집어넣으면서 그 맞춤형 서재로 아이들 서재를 만드는 거랑, 그리고 침대 이쪽으로 놓고 붙박이를 이렇게 길게 하되 화장대는 이쪽으로 놓고, 이런 걸로 조금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자, 55A 타입은요,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아예 정답이 보입니다. 자, 먼저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여기가 너무 잘 나왔고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잘 나왔고, 여기도 하나의 방으로 간주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어디냐, 여러분? 바로 이 방입니다. 이 과천 때는 모르겠는데 판교 때부터는,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희망타운부터는 이 방이 침대가 옆으로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이 방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떠한 가구도 2개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저희는 이거를 이렇게 해버렸답니다. 바로 이렇게. 부장님 이게 말이 돼요? 네, 사이즈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여기가 한 1960 이 정도밖에 안 나올 텐데, 한 1900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매트리스의 크기가 2000이잖아요. 그래서 매트리스는 좀 구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스프링 매트리스가 아닌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침대를 넣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침대를 이렇게 넣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침대 옆으로 책상 의자도 안 들어가고, 이쪽 공간도 쥐꼬리만한 남고. 그래서 아예 이제 저희가 만약에 아이가 2명이 있는 집이면 이 방에는 방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침대만 넣은 집, 또는 그냥 서재만 놓겠다면 이런 식으로 서재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바로 이 방이 여러분들의 중간에 있는 그 방의 정확한 실사 사이즈입니다. 침대를 놓는데 침대만 놓자니 아까처럼 아쉬우니까 옆구리로 책상, 책장 이걸 집어넣고, 수납까지도 모든 수납을 다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방도 오히려 예뻐지면서 놀이방도 되고 아이를 재울 수도 있고 공부도 가능한 그런 겁니다. 만약에 책상을 놓고 싶으면 이쪽에 놓거나 이쪽에다가 책상을 집어넣는 것도 가능했고요. 아니면 이쪽에 붙박이도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붙박이는 어떻게 놓냐? 자, 붙박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있는 붙박이는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좁기 때문에. 아니,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이런 거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옆으로 빼버렸어요. 보통은 항상 붙박이, 작은 방 붙박이들이 이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4개 문짝이 들어갈 수 있는 게 항상 1통 반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작은 장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스위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배님들이라고 해야 되나? 입주 선배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놨단다.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 옆구리만 한번 봅시다. 이렇게 스위치를 옆으로 뺐어요. 네, 옷이 무지무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은 방은 작은 대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엄청 대단한 게, 이게 지금 사실 중간에 있는 방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기성 가구를 놓으면 그냥 입학장이라고 해서 그냥 한 통짜리 조그만 거 생기다 만 거 하나를 놓고 옆구리에 스위치가 노출돼 있을 거예요. 라스코 부장님은 왜 사진이 없습니까? 사진 없죠. 그런 거를 설치한 적이 없으니까. 저희는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소비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게 이 쥐꼬리만한 이 좁은 방에도 이 정도면 옷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제 몬테소리, 저희가 무슨 그 교구장 집어넣으려고 분당 엄마들이 이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다른 뜻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좁기 때문에 침대를 여기다 놓든 여기다 놓든 어쨌든 공간이 좁아질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침대 2개라도 놓는 경우에는 아예 이거를 잠자는 방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문이 안 열리잖아요. 침대 2개를 놓으면. 그래서 침대 매트리스까지 감안해서 위에는 문이 열리고 밑에는 쉽게 슬라이딩으로 장난감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현명합니까, 저희 소비자분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방에도 이 붙박이 하나는 측면으로 해서 스위치하고 코드를 옆으로 빼서 이게 다 소비자들 아이디어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 부분은 정말 리스펙하는 게 이게 다 저희 소비자분들의 머리에서 나왔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실제적으로 예시를 하나 들면 저희 신혼희망타운 영상들은 다 봐주십시오. 정말 배울 거 많습니다, 여러분. 채널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아이들 방이거든요. 맨 끝에 있는 방. 들어오시면 돼요. 자, 작품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것도 내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보다 수박 사드신 분이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저랑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공이 2개 있어요. 저희가 애기들이 있는데 남자 애기들은 쑥쑥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 2개서 크다가 나중에 하나 빼고 하면 네. 이런 식으로 봉 2개도 집어넣고 여기 한번 열어볼까요? 하나 때려보는데 체인은 밖에 나오. 대박이야. 야, 이게 양쪽이 다 되는구나. 네. 오. 아예 큰 통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에다가 장난감 박스 그리고 옮겼기 때문에 이제 스위치 옆으로 옮긴 모습입니다. 스위치를 옆으로 옮겼어요. 맞아요. 대박이야, 대박. 너무 잘 나왔어요. 사실 이 코드는 좀 웃긴 게 뭘 꼽지를 못해. 문이 입었는데 영상은 나중에 직접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은 55A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이들 방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서재화 시키거나 뭐 이렇게 침대를 이쪽은 원래 침대 옆으로 놓는 거 싫은데 이 알파룸은 이게 최소한이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여기다 침대 놓고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여기 같은 경우는 붙박이를 이렇게 하고 이제 침대는 무조건 이쪽으로 놓으시고 이쪽 기역자 형태로 서재를 꾸미시면 되는데, 여기서 서재도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게 희망타운 말고도 일반 25평에서부터 많이 유행했던 게 바로 러비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안상맞춤 짜는데 가격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안 살 수가 없죠. 실제적으로 지금 기성 가구들이 가격이 다 올라가가지고 주문 제작도 안 되는데 사실은 가격적인 그런 어려움을 좀 겪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여자애면 화장대 공부, 남자애면 컴퓨터 숙제, 뭐 이런 식으로 2개 기역자가 약간 이렇게 구글 책상처럼 예쁘게 나와 있으면 대학생 때까지 씁니다. 이제 나중에 크면 우리 아들 방처럼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모니터 2개로. 이거는 소비자들이 사실 여기 있는 저희 동탄에 이제 좀 삼전 연구원들이 원체 컴퓨터를 많이 또 남편들도 서재를 꾸미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독특한 제품들이 나와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썩을름의 전자피아노를 집어넣으려고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그거 놀 데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따님들 있는 집은 꼭 그 전자피아노가 언젠가는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게 가장 인기가 좋아요, 지금 현재 아이들 방에. 일단은 아이들
침실 2와 알파룸, 어떻게 보면 침실 3죠. 이 두 개에 대한 설명을 했고 안방으로 넘어갈게요. 자, 안방은 할 말이 많습니다. 안방은 이제 드레스룸이라는 게 파생이 되는데 여기서 한번 옵션을 볼게요. 옵션을 보면 또 마찬가지예요. 다 슬라이딩으로 때려버려요. 우리 이쪽 신혼희망타워는 굉장히 반응이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부 구조도 너무 좁고요. 이게 600 이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한 550, 560이 나옵니다. 근데 이미 하신 분들은 이제 비유상하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드레스룸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런 식으로 팬트리를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이제 이쪽 금토지구나 이쪽 복정 쪽에서 벌써 오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이제 우리를 알고 오신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판교대장지구나 갇혀있는 지인분들이 쓰고 있는 그 형태를 이미 흉내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붙박이를 넣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중요한 이렇게 그냥 길게 아예 이렇게 길게 들어가는 거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엄청 큰 집이죠. 근데 이런 형태로 길게 들어가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저희 브라스코 쪽에서는 이 붙박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바로 그 유명한 마이너스 몰딩을 그 적용시킨 그런 집입니다. 이 마이너스 몰딩이라는 게 뭐냐? 이 붙박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적용을 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이게 아까 그 집이네. 이렇게 아이들 서재 꾸민 집. 그리고 이제 이게 붙박이입니다. 붙박인데 천장 끝까지 올라가죠. 저희 거는 깔끔하게 끝까지 올라가고 이런 형태로 뭐 스타일러 넣으면 스타일러 놓고,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화장대를 이렇게 달았죠. 이렇게 화장대를 이쪽 편에다가 다는 게 굉장히 인기고, 스타일러도 안 보이는 쪽으로, 심지어 이분은 조금만 서재까지 만들었네, 이 안쪽에다가. 그래서 이런 거를 건설사와 같은 색상으로 마침 옵션인 것처럼 이렇게 그냥 한 일체형으로 이렇게 짜는 거를 저희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다시 강조하자면 그냥 판교 신혼희망타운과 과천 신혼희망타운에 있는 그런 55A면 A, 55B면 B 영상들을 많이 보시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냥 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일단 안방은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거를 보시고 조금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강조하자면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붙박이를 가고, 특히 붙박이를 여기까지만 한다 해도 이쪽까지 오세요. 왜냐면 입구에 섰을 때 여기서부터 화장대가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쭉 홍진경들이 서 있다가 여기서부터 갑자기 박나래가 하나가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어색해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공간을 화장대 겸 가방장으로 확인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 여기까지가 와이드 화장대, 수납 겸 입식, 그리고 이쪽에는 스타일러장을 집어넣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깊게 잘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스타일러 없는 분들은 화장대 플러스 가방 칸, 스타일러가 있는 분들은 화장대, 스타일러 칸. 나는 화장대가 클 필요 없어. 여기는 화장대, 화장품 몇 개만 올라가면 돼. 그러면 화장대, 가방 칸, 스타일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하냐? 팬트리 문을 저희가 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다는 안 다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화장대가 여기 있으면요,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게 여자들이 이쪽으로 가고 다시 문 여는 거예요. 즉 만약에 달아도 이쪽에서 달아야 돼요. 그게 또 무슨 말이에요, 루카 부장님? 무슨 얘기냐? 화장대는 노출이 돼야 돼요. 근데 이쪽에다가 노출시키진 말아요. 왜냐? 문을 열었을 때 이 사단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이쪽에다가 화장대를 안 보이는 쪽에다, 왜냐면 여자분들이 화장품 3개만 써도 올라가는 거 보면 몇백 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안 보이는 쪽에다가 화장대와 스타일러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쪽은 길게 붙박이를 가든
물론 여기도 너무 좁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을 해서 자르고 화장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화장대, 붙박이, 여기 문, 그리고 이 안에는 스타일러 그냥 놓고 여기는 시스템 행거. 이게 훨씬 더 알뜰할 겁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붙박이는 무한대로 이어진 것처럼 보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박이 위치를 이쪽으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침대는 제가 아까 46 타입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놓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헤드를 이쪽으로. 왜 그러냐? 이쪽에 있는 붙박이를 놨을 때 이렇게 침대를 놓으면 여기가 좀 좁아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몇몇 똑똑한 분들은 저희가 그래서 슬라이딩으로 했답니다. 예, 슬라이딩은 더 뚱뚱하거나 아니면 이 깊이가 같으면 안에가 소갈딱지가 너무 좁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 과천이나 판교 때도 이거 옵션 했던 분들이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 생각보다 이 안에 있는 구성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옵션 고를 때는 몰랐으니까. 지금 복정지구나 금토지구 같은 경우는 저한테 옵션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이미 옵션 고르신 분들이 골랐다는 얘기죠. 근데 돼 있는 거는 이제 쓰면 되는 거고, 새로 하실 거면 여기다 슬라이딩은 하지 말자. 왜? 슬라이딩은 무조건 마이너스 몰딩이 발생하고, 자, 그럼 마이너스 몰딩이 또 뭐냐? 다시 설명을 드려야지. 마이너스 몰딩은 바로 압도적인 천장고 차이 느낌을 주는 이겁니다. 끝까지 올라가 버려요. 저희는 이게 지금 다 신혼희망타운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거울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깔끔하게 건설사 색상 포그 그레이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로 안 생기게 좀 띄워놓고, 내부 구조는 자기들 마음대로 다 틀리고, 마침 벽인 것처럼 깔끔하게. 지금은 손잡이도 없어졌답니다. 여러분, 저희가 좀 싫어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마감도 끝까지 다 쳐 들어가고, 높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서랍도 높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장대 밖으로 꺼내면 지저분해 보여. 이게 뭐야 이게. 스타일러도 여기다가 집어넣지 마.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먼지가 더 쌓입니다. 이런 거 하면 안 돼. 자, 이게 몰딩입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보기가 좋진 않아요. 왜 화장대를 이렇게 중간에 놔? 결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집어넣는데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세상에서 제일 깨끗한 게 문짝만 보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 몰딩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스프링클에 이렇게 천장고가 좀 높은 데는 2, 4단까지 벌어집니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틈이 생겨서도 안 되고, 무조건 저희는 마이너스 몰딩으로 진행을 하니까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기존에 있는 기성가보다 저렴하게 제가 해드릴 테니까 사전점검 전에 오셔야 돼요. 사전점검 이후에 오면 가격 다 올라갑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쪽에는 화장대 멀티 공간, 화장대 스타일러 가방칸 넣고, 이쪽에는 뭐 취향에 따라서는 길게 붙박이라든 아니면 중간에 문을 달아서 이 안쪽을 마음대로 쓰시든 창고로 쓰시든 그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은 이거고, 이제 제일 중요한 바로 이 주방의 옵션을 한번 볼게요. 과연 주방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자, 주방 쪽에는 역시 팬트리 옵션이 있긴 있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옵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는데 저는 지금 이런 형태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한번 VR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5A 사이버 모델하우스. 자, 그치,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넓게 나와서 좋은데, 이 옵션 하신 분들은 잘 하셨어요. 잘 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식탁과 이 돌이 차이가 납니다. 이 돌이 이 돌이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바로 요 공간에도 플로팅 선반이 들어가야 돼요. 얘랑 이어져야 돼요. 이렇게 유리로 하면 안 돼. 얘랑 똑같이 이어져야 돼. 그게 무슨 소리냐? 바로 저희가 플로팅 크라운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자재와 똑같은 자재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침 이어지듯이. 예. 그리고 측면에도 어떤 칸이 있으면 안 돼. 이게 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떠 있어야 돼. 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연속성도 생기고 굉장히 집이 이쁩니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셔서 가장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요, 아주 기가 막힌 그런 구성들이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성이죠. 이게 지금 뭐냐면 아예 식탁에 있는 잔석을 저희가 이용을 해가지고 아일랜드 위에 이렇게 올립니다. 이게 완전히 일체형으로 보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이 판이 식탁에서 남은 잔석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1400이나 1800이나 식탁 사이즈가 다 가격이 똑같고요. 이런 돌을 갖다가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잔석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아일랜드 위에까지 이런 판을 올려놓는 그런 형태를 10만 원이면 삽니다. 저희 쪽에서. 이거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 식탁에서 남은 돌을 본인들이 이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옆에 홈바에도 이 식탁에 남은 똑같은 돌을 올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아예 이 주방을 세트로 사는 그런 느낌으로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런 식으로 아일랜드를 짜는 건 좋은데, 그 위에는 돌까지 만약에 같이 올리면 뭐 이런 보조 주방에 있는 돌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깔맞춤을 해요, 저희는. 식탁이랑 같이. 그래서 그 영상들을 보시면 요즘에 제가 계속 그 돌 옮기는 것만 계속 보이실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집은 아마 이런 형태로 들어가지 않을까. 여기 있네. 약간 이런 형태를 제가 좀 더 추천드렸던 거예요. 아예 이 위에도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아일랜드를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동일하게 들어가고, 한쪽을 유리로 하진 마시고요. 말 그대로 깔끔하게 한 몸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하게 나온다라는 게 제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영상을 치우고 말 그대로 다시 홈바로 가자면, 이거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맞춰 드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판때기가 짜증나요. 저희는 이게 뚫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뚫려 있고 안 뚫려 있고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답답함이 있고 없고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게 뚫려 있는 형태를 좋아하기 때문에 떠있는 뭔가가 인테리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죠. 55B분들은 이거 보고 난리가 날 겁니다. 굉장히 많이 신청을 이미 하셨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옆구리가 뚫려 있는 형태로 가면 좀 더 공간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뭔가를 이런 판때기들보다는 뚫려 있는 개방성 있는 게 더 예쁘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기술력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저희는 이거를 안쪽에다가
그 앙카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타카핀을 쏘는 게 아니라 이게 쳐지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지대가 없잖아요, 현재. 근데 이걸 일반 업체들이 함부로 하면 이제 물배관을 건들거나 이런 사고들을 치기 때문에 저희처럼 전문적으로 하는 데서 의뢰를 받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안전하면서도 예쁠 겁니다. 그래서 이 플로팅 선반은 저희들의 전매 특허예요. 여기 안에 조명도 붙이는 게 아니라 함몰이 돼 있어요. 아예 조명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까 비슷하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가서 말 그대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떠 있는 이런 플로팅 선반을 저희가 전문적으로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 청소기도 숨겨 놓으시면 되고, 그 아일랜드도 그래요. 여기는 아일랜드는 그냥 아일랜드는 저희는 여기다 로봇 청소기도 집어넣고 이걸 다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전자레인지랑.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식탁은 절대로 이렇게 놓지 말고요. 옆으로 큰 거를 놓으실 수가 있어요. 누가 여기다가 4인용을 놔. 이렇게 넓은 공간에 1800을 집어넣어야지. 너무 공간이 아깝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55A 타입은 식탁 큰 거를 놓을 수 있으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여기에는 수납을 하고, 만약에 이 폭이 너무 좁다면 위쪽으로만 차라리 하세요. 아일랜드를 하고 아일랜드만 하고 이 위쪽으로 플로팅 기역자로 하고 아예 긴 식탁 2000짜리를 때려버리세요. 그게 가능해요, 부장님? 저희는 가능합니다. 폭을 맞추면 되거든요, 식탁의 폭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주방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봤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55A 타입은요, 바로 이 부분을 누가 어떻게 꾸미느냐, 그리고 둘째가 있으면 예방을 어떻게 꾸며주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에 화장대 스타일러 멀티 플러스 붙박이를 여기까지 하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는 무조건 여기까지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붙박이를 할 거냐, 그리고 문을 달 거냐, 그래서 화장대는 여기에 달릴 거냐, 이런 식으로 하든, 또는 아예 그냥 길게 붙박이 간데, 문제는 여기까지 길게 붙박이를 가면 여기 문이 거의 피난처가 될 거예요. 근데 뭐 신경 안 쓰신 분은 안 쓰시고, 여기가 어차피 지금 창문이 없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가도 무방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파악하시면 55A는 정말로 주방이 넓게 나온, 게다가 말도 안 되게 55H고 현관 팬트리까지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여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리하게 주방이 넓게 나왔기 때문에 판교대장지구나 과천에 계신 분들이 되게 부러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정말 넓게 나왔습니다. 다음에 제가 금토지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복정 쪽은 55A는 이 중간에는 알파로만 좀 좁게 나온 공통점 빼고는 굉장히 유리하게 잘 나온 타입이에요. 자, 55B 타입인데요. 55B 타입은 제가 아주 전문입니다. 왜냐? 여기는 항상 붙박이 쪽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먼저 맞은 애부터 맞죠? 그냥 여기에 붙박이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타워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다 붙박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붙박이 하는데 제발 화장대 넣지 마세요. 그냥 붙박이만 길게 하세요. 꽤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침대 이렇게 놓으세요, 여러분. 저를 믿고 여기에 머리. 풍수지리적으로 이거 안 맞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한 게 84 이하로는 풍수지리적으로 그냥 넓은 방이 풍수지리적으로 예뻐 보이지, 뭐 이쪽으로 머리맡에 놓으라고 해서 놓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이쪽으로 붙박이를 놓고 이쪽으로 침대를 놓는데 이 사이에는 공간이 중요하니 옆으로 놓는 게 나쁘진 않다. 근데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드레스룸이에요. 자, 드레스룸의 구성을 한번 볼게요. 옵션을 잘 보면 거실 아트월은 선택 2로 하셨으면 좋겠고, 침실 원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4-2번 제일 못생긴, 이거는 절대로 안 하셨으면 좋고, 차라리 4-1이 낫다. 근데 다행히 저희 브라스코 쪽에 오신 분들은 기본형으로 많이 오실 테고, 드레스룸 침실 절대로 선택 5가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우린 지금 시스템 행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일단 기본형으로 이렇게 그냥 파여 있는 게 지금 대부분이잖아요.
이럴 경우에 저는 어떤 거를 추천드리냐, 추천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거, 그게 뭐냐, 바로 화장실 옆쪽에 여기에 화장대, 그리고 반대 방향에 스타일러장, 가방 또는 간이 행거를 해가지고 뭐 팬트리 해가지고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여기에 공간을 맞춰주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문 안 닫으셔도 돼요. 문 달면 여자분들이 화장실에서 나올 때 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러지 말고 오픈 형태로 그냥 예쁘게 꾸미시면 돼요. 이걸 제일 추천드립니다. 이쪽에는 깔끔하게 마이너스 몰딩 하시고요. 마이너스 몰딩이 뭔지 또 따로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55A 거 안 보시는 55B 분들도 계시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끝까지 올라갑니다. 저희는 끝까지 올라가고 안에도 끝까지 올라가요. 거의 공간이 훨씬 많이 들어가고 깔끔합니다. 기존의 건설사 색상하고 똑같이 들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들어가면 돼요. 원하는 위치대로. 이렇게 침대를 놓는데 제 얘기는 이렇게 놓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붙박이는 깨끗하게 마감이 끝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면 저 스프링클러나 그건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마감 끝까지 치고 이런 몰딩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이런 게 싫다는 거고. 이렇게 몰딩들이 보이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올려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클러나 공기청정기에서 딱 이 공간으로만 열릴 정도로 이런 몰딩들이 보기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몰딩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안방은 말 그대로 붙박이, 그리고 이쪽은 멀티 라운지로 같은 계열로 꾸미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거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파를 반대 방향으로 놓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쪽 활주로에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우리 타워형이 그렇잖아도 비인기 타입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비인기는 비인기예요. 저도 참고로 타워형에 살고 있습니다. 붙으려고 일부러 그걸로 넣었어요. 경쟁률이 낮은 것 같아서.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게 뭐냐, 이쪽에는 이 활주로에 아무것도 놓지 마세요. 화분도 놓지 마세요. TV도, 커브드 TV도 안 어울립니다. 요즘은 커브드 TV 없지만 그만큼 이 측면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원 슬라이딩 열고 쫙 들어오면 여기 뭔가가 거실장 있는 순간에 망합니다, 여러분. 안 이뻐요. 그래서 뭐 책장 솔직히 여기다 놓는 것도 안 좋아합니다. 뭔가가 시선이 끊겨요. 유일하게 우리가 55A보다는 그래도 우린 복도가 길다라는 걸 강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좀 조심해 주시고, 쇼파 옆에 이 공간이 무서운데 이거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영상 보시면 돼요. 아예 썸네일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영상 중에 이 링크하는 거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촌스럽게 그냥 영상 제목을 알려드릴게요. 자, 이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이 영상만 보시면 돼요. 비포 애프터 뭐냐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신지 모르는데 타워형 홈바 포세린 테이블 주문하고 배치하기 비포 애프터, 요 썸네일을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희 채널에 들어오면 상단면에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똑같은 크기의 집입니다. 이게 바로 판교 대장지구에 있는 55B 타입이에요. 한번 봅시다. 식탁에 남은 부분을 잘라서 올린 거예요, 여러분. 동생 기가 막히다. 어떡해요? 어떡해요? 야, 대박 아니냐 이거? 미술관 되는데요? 대박인데요? 와, 진짜 미술관 되는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플로팅 선반이에요. 옆에가 안 막아져 있어요, 여러분. 아예 이것도 같이 다 이렇게 하는 거 한번 시키고. 근데 이제 시공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놓은 것만 해도 충분하는 거예요. 조심하시고. 심지어는 홈바도 이분이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제대로 맞췄어?
여기도 돌을 올려놨어요. 식탁에서 남은 돌. 이런 형태로 굉장히 예뻐요, 여러분. 너무 크게도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 돌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여러분들도 돼요. 똑같이 돼요. 이렇게 옆으로. 이런 형태로 조명까지 놓고, 그래서 이게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 수납도 어느 정도 되고 보기에도 좋고, 이렇게 냉장고 옆구리 터진 것도 홈바도 인기가 좋았어요. 조명을 안 켰네. 그리고 이분은 잘 안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붙박이를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은 달라요, 여러분.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이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 방이 없고 여기에 화장실이 나오고 이쪽에 방이 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좀 다른데, 바깥에 있는 붙박이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대로 그냥 마이너스 몰딩으로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측면으로도 심지어는 수납을 넣었어요, 이 친구가. 붙박이 마이너스 몰딩.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어떤 식탁을 주문 제작을 하면서 이 위에는 잔석까지 계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는 여러분 식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00에 1200이라는 큰 판에서 마음대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격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할 겁니다. 사전 점검 전에 오신 분들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 큰 판에서 식탁의 사이즈를 정했고,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요 공간 있죠. 요 공간 기역자를 저랑 같이 소비자랑 이렇게 측정을 해서 말 그대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이걸 다 재서 이거를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면 어떤 영상이다? 그 타워형 제목으로 되어 있는 거 있었죠? 요 영상의 애프터 영상을 보면 저희가 실링팬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 집이 완성되어 있는 이 모습을 이렇게 촬영을 다 해드립니다. 사은품까지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플로팅 선반을 추천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들 신청하시더라고요. 일단은 주방까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아있는 거는 뭐냐? 이거는 제가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것도 있지만 요 알파룸 있잖아요. 요 알파룸하고 침실2는 아까 55A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거 보기 귀찮다. 그럼 뭐 안 보시면 되는데, 어차피 55A하고 B를 같이 비교하는 식으로 보시는 것도 저는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 제가 막 하기 싫어서보다는 너무 많이 겹치는 거는 2번 이상 얘기를 할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 55B는 다른 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이쪽에 붙박이는 되도록이면 일자로 끝까지 가는 거, 이쪽에는 디귿자로 멀티로 꾸미는 거, 그 중에서도 화장대는 이쪽이 편하시다는 거, 그리고 플로팅 선반을 홈바를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만 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걸 얇게 이쪽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또 아일랜드 하고 싶은 분은 아일랜드 맞춰드리면 돼요. 전자레인지 집어넣어서. 그래도 식탁까지 이렇게 놓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일체화되게 마침 홈바처럼 식탁까지 같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정말 깔끔합니다. 대면형 주방도 가능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대면형 주방에 그 홈바처럼 높은 의자를 놓는 거는 굉장히 비추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여기 옆구리를 틀 수 있는지 요거는 저희가 사전 점검 때 볼 거예요. 아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옆구리,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게 예쁘거든요. 이 냉장고장에 비하면. 그래서 알파룸은
여기가 1960밖에 1900밖에 안 나오지만 잘하면 매트리스를 찡겨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침대를 놓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에 붙박이 또는 이쪽에 침대, 이쪽에 서재 이렇게 꾸미실 수 있다는 거. 요 정도로 해서 55B는 말 그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그 영상만 보시더라도 웬만한 해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5C인데 55C는 처음에는 적응이 좀 안 됐는데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여러분. 단지 이 알파룸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게 위치가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 위치가 바뀌었는데 요것도 괜찮더라고요. 여기 조그만 막둥이는 여기다가 재우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엄마 아빠 바로 옆방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박이를 이렇게 하면 되고, 이쪽에다는 화장대를 놓으시고, 침대는 이쪽 부분에다가 놓고, 이쪽은 침대를 옆으로 찡겨 놓는 그런 방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고, 이쪽에는 기역자 책상 또는 붙박이를 이렇게 집어넣는 방식. 아이방은 어차피 A랑 똑같고, 이제 주방이 좀 달라진다면 사실 똑같아요. 이쪽에 수납 보강을 할 거고요. 하지만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까지 같이 갈 거예요. 이렇게 뱀 꽈리 트듯이. 이게 훨씬 깔끔합니다. 그리고 여기야말로 정말 큰 식탁이 들어가니까 너무 부러워요.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 55C는 꼭 신청해주세요. 사전점검 때 들어가면 제가 엄청 그 배치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55C는 다르긴 물론 다르지만 실제적으로는 55A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제 느낌으로는 여기야말로 이 식탁 자리가 제일 큰 집입니다. 여기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크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원하면 여기를 조그만 서재까지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러비룸 자체로 여기를 독서 라운지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식탁을 빼고도. 그러니까 꼭 홈바가 아니라 컴퓨터 라운지를 만들어도 돼요. 되게 스타벅스 하나 만드는 거지, 이 옆구리로. 이거는 개별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굳이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5C는 한번 VR을 한번 보러 갈게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다. 이 사람 잘라야 된다, 진짜. 이렇게 이쁜 걸 놓고 딸랑 액자 하나 걸고 빈신 같은 식탁 하나 이렇게 놓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야말로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영상에서 이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무슨 다른 아파트에 배고 타입 정도로 크게 나왔네.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똑같이 생겼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크네, 우리가. 심지어는. 더 커요, 저희가. 우린 여기까지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딱 옵션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게 이런 핸드폰 충전기도 좀 넣고, 그래야 손님 올 때 좀 자랑도 하니까. 밑에도 조명도 좀 넣고. 라인 조명은 이럴 때 쓰는 거거든요. 전기가 안 들어오나 보다 지금. 이런 형태로 옆구리가 없는, 옆구리가 터져 있는 형태로 공간성을 확보하자는 거죠. 다 터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래서 55C까지 한번 봤고요. 59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예,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어졌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하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 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 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히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너무 좁아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5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2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3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2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안 나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 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 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두 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